어, 저는 강사가 아니고 주최 준비한 운영팀이고요. 저희 좀 이따 강사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스님.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음소거를 다들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을까요? 시간이 늦으셔가지고 늦은 시간이라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0분이 딱 되면 인원 인사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약 2분 정도만 더 기다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메일 주소 다시 주셨군요. 저희가 메일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 채팅방으로 자료를 조금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단톡방에 제가 두 가지 파일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오전에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강의안과 프롬프트 아닙니다. 저희가 강의안은 진행하시는 어, 순서들을 좀 아실 수 있게 저희가 강사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는 같이 공유를 드린 거고 프롬프트는 저희가 실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그 워드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30분이 됐네요. 자, 모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로 완성하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 실전 활용법 온라인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교육의 주최사 여성신문의 유수기라고 합니다. 바쁘신 하루를 마무리하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오늘 교육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신문은 내 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보를 다루는 전문 언론 매체입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AI로 완성하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 실전 활용법 교육은 AI 활용이 처음이신 실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실정 중심의 강의입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사업 모니터링까지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최창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제가 공유한 화면도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 혹시나 비디오 켜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디오를 켜 주실 수 있으면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치 오프라인에서 만나듯 좀 더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켜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AI를 활용한 이제 홍보 관련한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3 가지 파트 그 커리큘럼 안내된 거 보셨겠지만 3 가지 파트로 나눠서 크게 이제 전략적인 홍보 기획, 그다음에 맞춤형 콘텐츠 제작, 그리고 이제 성과 모니터링인데 일단은 1, 2 번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실습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전에 지금 이번에 3 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기, 2 기에서 좀 실습을 기반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쪼끔 실습을 쪼끔 더 넣었어요.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데 실습까지 넣다 보니까 좀 어느 뭐 툴 같은 것들은 좀 그렇게 사이트 안내 정도 드리고 만약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4 년차 기자 출신의 콘텐츠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과를 나와서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논리적 글쓰기를 도입했다, 이런 스토리를 제 삶에 넣고,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걸 많이 봐 왔고, 그런 성장을 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담아서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런 책도 내서 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체 콘텐츠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위너책 쓰기라는 전자책 출판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작가분들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행글라이터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AI 관련한 좀 쉽고 실무에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강의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빠르게 이제 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빠르게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일도 제안을 받기도 하고, 이걸 하고 나면 또 다른 걸 협업을 제안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활동들을 할 때 지금은 거의 이제 AI가 2022년 11월 말에 그 챗GPT가 처음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 AI가 없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경험까지도 같이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컴맹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AI맹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직장 동료들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잘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에 활용하면 좋을 AI 도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챗GPT나 리튼 같은 사이트는 그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많이 사용하시던데,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실무에서 좀 많이 쓰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GPT는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GPT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거 그림 어떠세요? 보이시는 그림? 보이시는 그림 뭐 나름 괜찮죠. 이런 그림들하고 요거 글씨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GPT가 이게 지금 써준 웹툰이에요. 웹툰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열고 있는 책 쓰기 프로그램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사진까지도 지금 만들어 주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GPT가 진짜 만능 도구가 됐어요, 이게 최근에 이런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생 레시피북이라는 책을 최근에 공동 저자분들하고 같이 냈거든요. 근데 우리 어차피 실무에서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각 작가님들의 이야기, 8 분의 작가님들의 얘기를 써 주면서 웹툰을 조금 소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웹툰을 그려 달라고 했어요, 한 컷씩.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웹툰을 하나씩 그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웹툰을 이제 그려 줘서 지금 방금 보여 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8 장의 웹툰 컷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GPT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따가 간단히 이제 실습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튼 AI라는 게 있는데, 리튼 AI는 또 많이 써 보셨죠? 제가 잠깐만요. 요거를
리튼 AI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리튼에서 제가 요거 질문을 그냥 복사해서 이제 그냥 바로 해 볼게요. 리튼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세 가지 업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검색하고 이미지 만드는 거, 과제와 업무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많이들 이거는 리튼은 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챗봇 AI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보고서를 위해서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챗봇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의 장점과 효과를 자세히 정리해 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해 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챗봇의 장점하고 제가 여기에 챗봇의 장점과 효과를 찾아서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챗봇의 장점, 챗봇의 효과, 결론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이런 출처까지도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하실 때 리튼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AI라는 게 있어요. 클로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 이제 구글 클로드로 이렇게 오시면 이게 여기서 클로드 메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이것도 방금 이제 부장님이 남겨 주셨듯이 구글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잘하는 게 일단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특화돼 있는 게 글쓰기. 이게 여러분들이 다 많이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GPT도 잘 써 주긴 하지만 쪼끔 더 글을 잘 쓰고 싶다 할 때 저는 클로드를 이용을 해요. 클로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얘가 잘하는 게 이런 퀴즈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챗GPT 강의를 도서관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요렇게 퀴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목이 그때 당시에 강의 제목이 "마흔이요 챗GPT와 친해지는 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GPT의 G는 무슨 약자일까요?" 해서 뭐 "생성적인."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나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퀴즈 앱 같은 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클로드한테 제가 강의 자료를 주고 "이런 식의 퀴즈 앱을 만들어 줘." 하면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어 줘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는 범위는 아니어서 이제 얘기는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하실 때 반응형으로 무슨 자료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 클로드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일단 알아두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있어요. 혹시 구글 제미나이 써 보신 분 계실까요? "난 써 봤다." 네네. 이은주 선생님 써 보셨네요. 예 서정수 선생님, 정연희 선생님 이렇게 써 보셨다고 손 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은 제미나이는 원래는 예전에는 버전이 1.5 버전밖에 없었어요. 버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버전이 2.0 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2.5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 버전이 1.5 버전일 때까지만 해도 '아이 너무 제미나이는 챗GPT나 클로드에 비해서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버전이 2.0, 2.5가 되면서 너무 대답을 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I는 이제 실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로를 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카피도 굉장히 잘 뽑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수세미를 파는 브랜드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 설명을 쭉 해 주고 브랜드 스토리까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내용을 참조해서 핵심 카피 10 개를 제안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핵심 카피 10 가지 제안하면서 제안을 해 주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제안해 줬는지까지도 써 주고 굉장히 이렇게 카피를 너무 잘 뽑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얘 진짜 잘 뽑아 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뭐 썸네일 문구를 제안받을 때라거나 아니면 책의 제목을 제안받을 때라거나 이럴 때 제미나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꼭 저는 제미나이도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따가 예시를 들어 드릴 때 제미나이 활용 예시도 같이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검색이 되는 AI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챗GPT도 최근에 검색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뭐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국내외 후기를 찾아 달라." 자세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정리해 주고 출처도 같이 포함해서 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후기를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이제 그 해외 반응 그리고 국내 반응까지 알려 주고 이렇게 출처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검색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기획할 때라거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단 이거는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이제 이 예시로는 들어 드리진 않을 건데 일단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인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제가 얘한테 모히또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모히또 레시피를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했을 때 쪼끔 더 잘 이제 만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말을 한 건데 "모히또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 각 단계별로 사진까지 같이 넣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얘가 상큼한 모히또 레시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뭐 1 단계로는 준비물은 뭐고 1 단계로는 이렇게 하고 2 단계로는 이렇게 하고 사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이게 너무 느리게 지금 뜨는데 예를 들면은 이것도 "개와 고양이가 친한 친구가 된 과정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생성해 줘. 각 씬별로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만들어 줘." 하니까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 하면서 외톨이 강아지 토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나오고 그림까지 해서 같이 해 주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의 활용법들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뭔가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실 때 여기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요거를 가끔씩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해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선택을 해요. 한 다음에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으시는데 제가 복사를 잘못했네요. 그냥 바로 해 볼게요. 보통 이제 한글로 할 때 잘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사용법을 보여 드린다는 의미에서 "개와 고양이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를 들려줘. 각 스토리 씬마다 애니메이션 그림을 함께 넣어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 런 누르시고 그러면은 감동적인 개와 그림 이야기
하는데 지금 또 그림을 안 그려주죠. 근데 이럴 때 또 해결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그냥 사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뭐 얘를 영어로 바꿔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이 툴에서 하시면 이런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뭐 지구 온난화와 방지 노력에 대해서 해달라 했을 때 지금 이것도 얘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뭐 각 단계별로 그림을 같이 그려줘 하니까 방지 노력, 그림, 그다음에 2단계, 그림,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그림과 함께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있는데 코파일럿도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엣지 브라우저가 깔려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여시면 여기 코파일럿 기호 보이시죠?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2025년 전자책 출판 시장 동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해줘. 자세히 찾아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줘요. 찾아주는 데다가 여기에 이거를 이제 링크를 누르면 얘도 이 링크에 어떤 출처로 해서 이거를 글을 했는지까지 다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는 코파일럿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다 되는데 위에 내용을 뭐 표로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하면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면서 표로 이제 쫙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해주는데 이때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워드나 아니면은 그런 엑셀 시트 있잖아요. 그런데 붙이면 이 표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표 형식으로 그대로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2025 우먼 여성 신문이니까 우먼 트렌드라고 해볼게요. 여성 트렌드. 뭐 여성 트렌드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영어로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작업을 영어 이제 웹문서를 이렇게 열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웹문서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쭉 열리는데 이게 내용을 이게 다 보고서 요약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옆에 코파일럿 기호가 보이시죠? 여기 이 코파일럿 기호를 눌러주시면 옆에서 이 요약 만들기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요약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이 페이지의 기본 요점을 요약해줘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이 마리 클레르 기사가 맞잖아요.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한 요약입니다. 하면서 수중 테마, 실용적인 복장 이 내용을 바로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 기사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영문 사이트나 영문 PDF 같은 거를 열어서 이 코파일럿을 실행을 시키면 다양하게 이런 이제 이 웹문서나 웹사이트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X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에이전트 클로바 X로 오셔 가지고 에이전트 전체 보기 이걸 누르시면 정보 탐색 도우미, 문서 이해 도우미, AI 지우개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서 이해 도우미다. 그러면 뭐 누르시고 대화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문서를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해 놓은 거를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브 트렌즈 이게 그런 봄에 그 인공지능 마켓에 그 5가지 트렌드라는 문서를 얘한테 지금 준 거거든요. 주니까
지금 이 문서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신앙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하면서 이 문서를 그대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로버 X 같은 이 문서 이해 도우미를 사용해서 PDF 문서라거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런 내용을 요약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지우개라고 해서 선택한 부분을 좀 지워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할 때 요렇게 이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인물이 나오니까 별로란 말이에요. 이 인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인물을 지우고 싶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로 이제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마술봉으로. 마술봉을 누르시고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줘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영역을 이 사람 영역을 다 싹 이게 한번 했다고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우기를 눌러 줍니다. 지우기를 눌러 주시면 이미지 편집 중 하고 뜨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네이버 클로버 X만 있는 기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쪼끔 더 편하게 여기서 만약에 뭐 갑자기 지우고 싶다거나 이럴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다는 그 딱 없어졌죠. 예 그 인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지워 주고요. 제가 왜 네이버가 그 갑자기 문서 그 그림 생성을 아직 못 하는데 '문서 지우개부터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를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잖아요. 블로그를 밀어주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밀어줄 때 그 블로그에서 보통 이런 이미지 지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생성 지우기 기능이나 편집 기능을 조금 더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 정보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지우기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사용 이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AI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 사항은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뭐 챗GPT, 클로드 이렇게 있는데 꼭 앱을 설치하실 때는 이 이름이 정확한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하도 이상한 앱들이 막 사기치는 앱들이 많아서 꼭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의 답변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뒷부분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답변인지 이게 어떤 그 정식적으로 사실관계가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보안, 너무 민감한 뭐 그런 정보를 넣는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민감한 뭐 고객 정보를 넣는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작권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AI가 한 작업물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마지막 터치는 결국에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그거를 좀 건드려 줘야 그 내용이 이제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은 꼭 수정 보완 후에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진도 데이터에 당연히 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도 너무 민감한 사진 있죠.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챗GPT가 학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짜 전 세계에 그 지브리 스타일로 지금 채팅방 보면 지브리 버전 만들기 이게 유행이긴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많이 해 봤고 했는데 그거 하실 때도 정말 민감한 사진이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지금 챗GPT가 학습 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어 그래 이 사이트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텐데
제가 실습 링크를 이제 보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우리 채팅방에 실습 링크를 보내 드려 볼게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잠깐 여기 제가 여기로 들어올게요. 요렇게 여성신문 그 홍보 마스터 클래스의 실 프롬프트 링크랑 사이트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요 사이트가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습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보여 드릴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홍보글 혹시 홍보글 같은 거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면 한번 지금 알려 드린 그 3 개의 주요 사이트로 리라이팅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요거 이 3 가지가 어떤 특색이 제가 항상 AI를 사용할 때 되도록이면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같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얻어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각기 대답이 달라서 많이 조금 그중에서 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걸 뽑으면 좀 좋은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위너 책쓰기라는 그 책쓰기 과정 전자책 출판 과정을 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할 때. 그때 제가 이상하게 이 모집글을 지금 26 기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미 그 콘텐츠에 다 뭐 그 비용은 얼마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써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분명히 저는 써 놨는데 그 문구에 그 강의를 몇 번 하는지를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워낙 이제 뭐 후기도 많이 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가격이 한 40만 원대인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 싸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비싸다고 느낄까 봐 제가 괜히 좀 부담돼서 그 좀 이렇게 앞부분에 탁 안 넣고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아 이 책 쓰기 과정이 이렇게 좋구나.' 한 다음에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그거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됐나 보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쪼끔 내 홍보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홍보글을 새로 만드는 건 뒤에서 뭐 보도자료 실습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좀 새롭게 리라이팅을 하면 좀 이렇게 그런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도 어떤 글을 지금 리라이팅을 하신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느꼈던 좀 아쉬운 지점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존의 모집글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개선 방향을 이렇게 쫙 요약을 해 줘요. 개선 방향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면서 이런 표를 넣으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 달라." 했더니 이렇게 글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주거든요. 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 주는데 클로드한테도 똑같이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얘도 또 달라요 얘는. 얘는 상단에 한눈에 보기 박스를 추가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글을 써 달라고 했더니 또 글을 쭉 써 줘요. 제미나이 역시도 제가 2.5 버전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2.5 버전을 그래도 하루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니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개 정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한 3번 정도를. 한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3 번씩 3-4 번씩 쓸 수 있는데 이걸로 했더니 얘가 의견 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써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글을 써 줬어요. 근데 이렇게 3 개를 쭉 비교해 놓고 보니까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는 이게 카피 면에서는 제미나이 2.5가 해준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들고 그런 디테일한 구성적인 측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클러드랑 챗GPT가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도 이게 여러 개를 같이 쓰니까 그 각각의 장단점이 나오면서 이게 보완할 부분이 보완이 되는구나 느끼면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중이거든요. 그 모집글 내용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게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간단하게만 해 볼게요. 그래서 AI 사이트에 로그인을 일단 하시고, 근데 나는 이제 세 개를 다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한 개만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한번 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뭐 제미나이 클로드지만 뭐 제미나이 리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홍보글로 작성해 놓았는데 뭐 전환율이 예를 들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글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그거를 워드 혹은 텍스트 문서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보글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내가 자료가 없으시다 그러면 요거 우리 아마 이거 보고 신청하셨을 거잖아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이 우리 오늘 교육을. 그래서 이 오늘 교육의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이거를 한번 리라이팅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텍스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혹시 참조할 만한 게 없으시면, 홍보글이 없으시면 이걸로 한번 이 문서를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 모집글 내용이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저랑 똑같이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지금 뭐 로그인이 가능하신 분은 로그인 하셔서 저랑 같이 해 볼게요. 챗GPT로 들어오셔 가지고 저는 일단 새 창에서, 그러면 보통 이제 GPT-4.5가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이 문서를 이렇게 첨부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드래그하면은 바로 첨부가 되거든요, 이 문서가. 그래서 이게 드래그해서 첨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 내용을 그대로 할게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이게 "너는 10년 경력의 콘텐츠 마케터인데 여성 신문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 이 행보 교육을." 그래서 이게 첨부한 글이 기존 홍보글인데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 교육의 메리트를 잘 느끼도록 글을 수정했으면 한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먼저 의견을 줄래?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홍보글을 만약에 수정하신다 하셨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얘한테도 보내놓고 이제 클러드한테도 해볼게요. 클라우드한테도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지금 저는 유료로 해서 조금 더 높은 무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버전으로 이제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글을 잘 써 주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얘도 똑같이 보내 보고, 제미나이한테도 제가 똑같이 2.5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파일을 넣어서 얘도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얘를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개선 아이디어를 주죠. "도입 후에 그냥 수업 보기에는 쪼끔 공감 가는 문장으로 해 봐라.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 수업인지를 명확히 해 봐라. 친근한 문체로 유도해 봐라."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제안한 대로 "글을 수정해 줘."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클러드한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헤드라인, 문제 해결 구조, 구체적인 성과 제시, 뭐 이런 거를 해 주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글을 수정해 줘." 해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이렇게 쫑쫑쫑 뽑아 가지고 그 내용을 구성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이제 어떤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 보실래요? 이제 한
제가 한 10분 내외로 시간을 한번 들여 볼게요. 그래서 한번 3 개를 한번 보시고 이게 보면 이제 제미나이가 또 굉장히 잘해 주죠. 타겟 고객의 문제점, 그러니까 3 가지가 어떨 때는 AI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고치면 진짜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점, 그리고 교육의 가치와 기대 효과를 강조해라. 강력한 헤드라인 문구를 작성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한 대로 글을 작성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줘.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여기 실습 문서에 적어 드렸듯이 어 요렇게, 만약에 내가 내 홍보 글이 있으시면 그거를 수정 의견을 받고 싶으시면 방금처럼 뭐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신 다음에 첨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밑에다 쭉 이어 붙이셔도 돼요. 근데 요 부분만 좀 바꾸시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이 부분만 조금 바꾸시면 되겠죠. 나에게 맞게 바꾸셔서 한번 이렇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작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이게 다들 홍보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다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시죠. 끄떡끄떡 하신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그 AI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또 많이 그쵸. 아무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그러니까 쪼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AI를 이제 많이 이제 실습하시는 동안에 잠깐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는 확실히 많이 써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러 오셨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대단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이제 오늘 실습에서도 최대한 어떻게든 이 시간에 좀 많이 이제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쓰면서 AI가 항상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항상 한 번에 원하는 대답을 잘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많이 이제 티키타카를 해야 되거든요, 얘랑. "아 야 너 그건 아니잖아."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짜증도 엄청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얘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얘를 다루는 게 되게 능력이 커지더라고요. 네. 네. 박혜숙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서. 마음에 드셨나요? 챗GPT로도 해 보시고, 만약에 제미나이 같은 거는 회원가입이 간단하니까 구글 아이디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제미나이에 오셔서 요렇게 2.5 버전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똑같이 해 보세요. 그러면 쪼끔은 챗GPT랑은 다른 답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뭐 작성한 글을 채팅창에 공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유해 주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좀 하시다가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드려 볼게요. 하시다가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네. 부장님이 해서 올려주셨네요. 빠밤빰 해 가지고. 네네네. 제미나이도 되게 잘해 주죠. 제미나이 2.0 하고 2.5가 확실히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2.5 버전으로 했더니. 홍주 선생님은 홍보의 판을 바꾸는 시간. 네.
10 년차 홍보 담당자도 놀란 실천 중심 강의. 네 좋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쪼끔 더 이렇게 메리트가 되는 문구 같은 거를 빡빡 넣어 가지고 하면은 쪼끔 더 나아지기는 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습을 중간중간 쪼끔 할 건데 그때 한번 실습을 해 보고 싶은 뭐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김현경 선생님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뽑으니까 쪼끔 더 그러니까 얘랑 해 가지고 우리 강의에서 주는 포인트들을 쪼끔 더 이렇게 딱딱 뽑아 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 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실습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는 건 이제 감은 좀 잡히시죠. 원래도 잘 잡히셨지만 그러면 그냥 지금 이제 진도를 더 계속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화창에 보면 "너는 10년 경력의 콘텐츠 마케터고 이런 거를 해 줘." 뭐 이렇게 제가 그 프롬프트를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프롬프트를 할 때 간단하게라도 좀 효율성을 높이는 팁 같은 걸 알아두시면 좀 더 잘 이제 AI를 다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GPT 모델이라는 건 GPT 모델은 잠깐만요. 북마크를 좀 닫고 GPT 모델의 작동 원리를 보면요. 이 AI 모델에서 얘가 이제 막 대답을 해 주잖아요. 대답을 해 주는데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확률에 근거해서 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잖아요, AI들이. 뭐 챗GPT니 뭐 클로드니 제미나이니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그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정답일 것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기반의 응답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예측해서 응답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허구적인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보통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GPT의 이렇게 방식을 보면 약간 빈칸 채우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서 땡땡 했어요." 하면은 이건 절대 정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맥락상에서는. GPT가 이제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서 했어?"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막 굴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산책, 운동, 피크닉, 휴식 이런 식으로 그 예측 단어를 확률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지금 괜찮을 것 같은 대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산책. 그다음에 얘가 이제 같은 질문을 해도 대답이 항상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그다음에 또 물어보면 운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피크닉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률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같은 창에서 대답이 너무 안 나오면 차라리 새로운 창에서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더 좋은 답변을 얻을 확률을 높인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GPT 모델을 잘 쓰려면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맥락을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확률적으로 맞는 걸 찾는데 맥락을 내가 어떤 맥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구체적일수록 조금 더 확률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답에 근접한 답을 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 제공된 정보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맥락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러면 영수는 뭐 땡땡으로 걸어갔다 하면 맥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수는 땡땡으로 걸어갔는데 진짜 이거는 모래알 찾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GPT가 학교인가 집인가 공원인가 하면서 진짜 수많은 게 나열돼서 그 한 개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확률이 높고 근데 맥락을 살짝 줬어요. 졸려서라는 맥락을 줬어요. 영수는 졸려서 뭐뭇으로 걸어갔다 했을 때 그 예측 결과를 보면 졸렸어? 졸리니까 집에 갔나? 침대로 갔나? 기숙사로 갔나? 그러니까 졸렸다는 맥락 하나만 더 넣어 줬더니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롬프트에 들어가면 좋을 요소를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맥락,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떤 배경과 상황, 그다음에 역할, 그러니까 AI가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을 같이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업 수행을 위한 지침, 그다음에 어떤 참고 자료나 예시가 있으면 그걸 같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이 맥락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좋거든요. 예시를 들어 드리면 예를 들면 그리고 프롬프트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마치 내가 줄글로 쭉 줄글로 이렇게 하나의 뭐 행가리도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AI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AI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좀 행가리도 해 주시고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뭐 10년 경력의 IT 마케팅 전문가인데 이제 뭐 이것을 기획을 해 달라." 한 다음에 고려 사항은 뭐고 각 피드별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뭐다. 이런 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AI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대답도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IT 시장 조사 전문가다. 그러면은 뭐 분석 대상, 요소, 결과물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롬프트가 막막할 때는 좀 AI에게 물어가면서 발전을 시켜도 좋아요. 뭐 "너는 뭐 이런 역할이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프롬프트를 해야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프롬프트에 담아야 할 요소를 알려 달라." 이렇게 하면 얘가 그것도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좀 구조화된 맥락을 잘 담되 구조화돼서 프롬프트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이런 걸 조사할 건데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해야 네가 더 답변을 잘 줄까?" 하면서 그 프롬프트에 담아야 할 요소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보통 자주 하는 패턴이 너무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두서없는 설명 막 그냥 쭉 말 굴려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이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해 주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쭉 줄글로 하면 AI가 알아듣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맥락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렇게 맥락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알아서 해 줘. 적당히 해 줘."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하거든요. 해 주긴 하는데 그 쪼끔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 명확하게 뭐 "10 개를 찾아 줘."라거나 좀 명확한 행동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뭐 수치나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과제를 한 번에 요청하면 좀 얘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가 해 줘야 될 건 1, 2, 3, 4, 5, 6, 7, 8이야."라고 하면 얘가 한 1번 하고 한 8번 정도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인데 그중에서 1 번을 먼저 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하나씩 요청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1 타임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음 이 트렌드 분석 및 이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기획하고 뭐 기획안을 간단히 작성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으신가요? 제가 좀 말하는 속도나 이런 거가 좀 빠르거나 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쪼끔씩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들으시다가 그 졸리시거나 하진 않으시죠? 이게 다들 피곤하신데 너무나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들어 주고 계시는 게 너무 보이고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 분석은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예시를 어떤 걸 들어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홍보 쪽이니까 우리 강의 주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AI 콘텐츠를 활용 그 콘텐츠에 대해서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주제로 이런 걸 해 보기로 했어요.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플로어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건 따로 이제 실습을 크게 하진 않을 거니까 한번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 보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주제로 한 숏폼 기획을 위한 기획을 이제 콘텐츠 기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트렌드에 맞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조사를 하는 거가 목표라고 해 볼게요. 이렇게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제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내 관련 분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AI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이제 인기 숏폼 콘텐츠에는 어떤 게 있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숏폼을 주제로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IT 계통 숏폼들의 인기 유형이 뭘까? 그리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거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해 볼게요. 우리의 목적이. 이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 주제로 뭔가 콘텐츠 기획한다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고 그걸 통해서 나는 결국 콘텐츠를 기획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음에 그 틀을 구성을 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AI랑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실 때 어 알아두시면 좋을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지금 리튼 코파일럿 이거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퍼플렉시티 이것도 써 보신 분들은 써 보셨을 텐데 이제 펠로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 논문 자료가 필요할 때는 뭐 사이스페이스라거나 키워드 분석 같은 게 필요할 때는 뭐 아이작 트렌드 같은 거를 활용하신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예시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일단 GPT도 검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PT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줘요. 제가 이 프롬프트는 요거 실습 문서에 여기 이 북마크 쪽에 보시면 여기에 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실습 문서 받으신 거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단은 우리는 콘텐츠 기획을 위해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경력의 크리에이터인데 이제 제가 속한 회사를 이제 얘기한 거죠. "AI 관련 정보를 전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그 콘텐츠 기획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야 해. 그래서 목표는 숏폼 기획을 위한 트렌드 조사고 찾을 자료는 요거 인기 숏폼 콘텐츠 유형이고 그다음에 주의 사항은 콘텐츠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찾아 달라." 하니까 GPT가 이렇게 쫙 찾아 줘요. "최신 트렌드와 인기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인기 콘텐츠 유형, 튜토리얼, 비하인드 씬, 뭐 숏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줘요. 요 퍼플렉시티라는 툴에서도 요 퍼플렉시티도 간단하게 구글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아까 전처럼 똑같이 질문했더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스토리 비디오, 페이스 리스 콘텐츠, 긴 콘텐츠의 재활용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알려주고요. 펠로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해 주는데 둘 다 이렇게 펠로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 들어오셔서 여기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 이 프로를 처음에 뭐 무료 사용자도 5개 정도씩은 매일 프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실 때는 꼭 프로를 활용해 주시고요. 펠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에 한 몇 번까지는 깊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트렌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챗GPT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챗GPT를 활용한 걸로 예시를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으면 이제 여기를 통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기획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한테 오셔 가지고 이제 똑같이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이렇게 조사를 해 줬으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AI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쇼폼 콘텐츠 기획을 할 거다. 그래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롬프트를 하실 때. 그래서 대상은 AI 콘텐츠에 관심 있는 직장인이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 대상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쇼폼 주제, 그리고 콘텐츠 주제와 함께 그냥 콘텐츠 주제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딱 콘텐츠 주제만 보통 이제 얘기해 주기도 하고 부연 설명도 해 주긴 하는데, 쪼끔 더 부연 설명을 잘 받고 싶다 하시면 콘텐츠 주제와 함께 그 주제를 제시한 이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도 같이 알려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가지 아이디어를 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AI가 편집해 줬어요. 자동 영상 편집 툴 비교. AI 더빙된 내 목소리 비교하면서 이걸 한 이유와 주목 포인트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 주니까 여기서 나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만 발전을 시키면 콘텐츠 기획하는 게 쪼끔 더 쉬워지시겠죠.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들을 몇 가지에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GPT, 퍼플렉시티, 펠로 같은 사이트에 똑같이 내가 찾고 싶은 그 트렌드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을 해 달라. 그러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잘 해 주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안 그다음에 이제 그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요 1번 안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 볼게요. 1번 안이. "AI가 편집해 줬어요. 자동 영상 편집 툴 비교."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획안을 쓰실 때 기획안이든 보고서든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안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드는 편인데, 글 어떤 거를 쓰시더라도 다 마찬가지니까 한번 '내가 하는 업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번 안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기획안을 보고해야 해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된다, 콘텐츠 기획안을. 그래서 앞에서 트렌드 조사했던 것까지 담아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기에 적합하다는 거를 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 회사마다 기획안에 담을 요소가 정해져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기획 취지, 그다음에 뭐 일시 장소, 예를 들면 정해져 있으면 그 양식을 주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기획안에 어떤 요소를 그 구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획안에 담아야 할 요소부터 제안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야 할 요소부터 제안해 줘."라고 하니까 "알겠다. AI 자동 영상 편집 툴을 비교하는 기획안을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구성을 제안해 주겠다 하면서 일단 기획 배경 및 목적을 넣고 트렌드 분석 사전 조사를 넣고 콘텐츠 컨셉을 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 줘요.
그래서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8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하는데, 물론 이제 이 8 개가 다 마음에 들면 다 하셔도 되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구성 섹션을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 줘."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좀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기획안을 작성해 줘 하면, 이게 만약에 한 장짜리면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해도 되는데, 얘가 만약에 한 두세 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획안을 작성하실 거다 그러면 요게 좀 나눠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 기획 배경하고 트렌드 분석 부분만 저는 이제 먼저 정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1 번과 2 번을. 그랬더니 기획 배경, 트렌드 분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보여 드릴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캔버스 사용법이거든요, 캔버스. 이게 보시면, 이게 처음 대화창부터 이 캔버스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이미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캔버스 문서로 좀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네, 좀 계시네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짧으니까 이게 캔버스로 안 열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캔버스로 그냥 긴 문서는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캔버스 문서를 안 열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기획안에 제목이 없어서 제가 제목을 넣어 달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쪼끔 짧게 줄이려고 콘텐츠 컨셉과 타깃 신청자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고, 캔버스 문서를 열어서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캔버스로 바로 안 열리면 캔버스로 작성을 해 달라고 하면 얘가 작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해 줘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서처럼 양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캔버스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쪼끔 더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 직장인들, 이 부분에 뭐 직장인들과 뭐 직장인들과 뭐 CEO들, 소상공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서 예를 들면 한 두 문장으로 줄이고 싶어요, 기획 배경을. 완전히 그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얘만 이렇게 선택해서 어 두 문장으로 위의 내용 이 내용을 두 줄로, 두 줄로 줄여 줘.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두 줄로, 그 두 줄까지는 아니고 세 줄 도저히 안 됐나 봐요. 두 줄로 줄여 주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세 줄로 이렇게 줄여 주고요. 근데 "나는 이전 버전이 더 좋았어." 하시면 여기에서 요걸로 이전 버전으로 가시면 되고, 다시 그리고 이 버전 복원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하시면 이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얘를 눌러서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듬기를 해 주는 거고, 독해 수준, 길이 조절까지 이거를 이 툴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편집 제한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 글에서 쪼끔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요. 지금 편집 제한을 하나도 안 했네요. 원래 이제 편집 제한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좀 요 내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마음에 드나 봐요, 얘가.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냥 여기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수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만약에 워드 문서로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문서를, 완성본을 문서를 워드 문서로 이렇게 다운받게 해 줘 이렇게 하면, 코멘트를 적었네요. 이렇게 지금 안 보였던 거구나, 코멘트가. 그러면 이 문서를 이제 워드 문서로 다운받게 해 줘 하면, 분석 중 한 다음에
이 워드 문서로 다운받게 해 줘요. 그러면 그거에서 만약에 내 양식이 워드 문서로 양식이다 하면은 그것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으면 지금 워드 문서를 열었는데 요렇게 지금 콘텐츠 기획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죠.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쪼끔 뭐 편집만 쪼끔 해 가지고 기획안을 바로 워드 문서를 사용하신다 하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질문 하나만. 근데 이게 네네. 캔버스 쓰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간 줄로 그러니까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빨간 줄이요? 그러니까 그 편집을 스스로 이 밑에 연필을 클릭해 가지고 편집을 할 네네. 때 예. 이렇게 연필 이렇게 네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이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요? 이 챗GPT한테 묻기 네. 여기에다가 보통은 해 가지고 편집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유료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혹시 선생님 그 부분이 만약에 되실 때 저한테 나중에 한번 제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가 이게 그게 상황이 보여야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네.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그 부분을 캡처를 이렇게 받으셔서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실래요? 제가 뒤에 그 메일 주소 하나 남겨 드릴 건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메일 주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여기 알겠습니다. 공유를 한번 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가 또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네. 부분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요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작이랑 이런 거 제가 키워드 도구 할 때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자책 출판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관련한 연관 키워드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셔서 뭐 주제라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도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Z 세대 금융 트렌드 해서 검색하면 얘가 쭉 이런 식으로 논문 관련한 연구 자료 같은 거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나 논문 같은 뭐 그런 근거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거를 활용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어떠세요? 들을만 하세요? 좀 이제 기지개 좀 잠깐 필까요? 막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보도자료 부분에서 릴리스까지 하고 실습을 잠깐 할 건데 그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게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좀 기지개도 잠깐 피시고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지개 피고 이제 이 타임 들어가는 이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재밌게 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보도 자료 보통 블로그 글쓰기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걸로 준비했지만 이제 이거를 이런 프롬프트를 방식으로 다른 글쓰기나 이럴 때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니까 홍보할 때 사실 보도 자료는 많이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 글을 작성할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을 하잖아요. 보통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 같은 게 보통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팩트 위주로 기술을 하는 거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목에는 당연히 이제 글의 핵심이나 이런 이제 기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이렇게 이런 부제 같은 걸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보통 이게 넣어 주죠. 이게 제목, 이게 부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뭐 예시로 들자면
이제 한국 마사회에서 활용 투명성 뭐 AI 감사 시대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 건데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마사회에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 마사회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지난 6일 언제 무엇을 이게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보안 설명 그리고 이게 반응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무슨 반응이었고 이런 거를 잘 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 언제 무엇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무엇에 대한 보안 설명 그리고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관계자 코멘트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구성할 때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육하 원칙의 요소들만 잘 정리해 주고 가이드만 잘 주면 보도 자료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시로 든 거는 제가 보도 자료 예시로는 요거 그 여성신문에서도 여성 마라톤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5월 3 일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 하시면 일단은 첫 단계로는 보도 자료 개요를 먼저 정리를 해 줘요, 개요를. 그러니까 지금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개요가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보도 자료를 써 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거고 대회 일시는 언제고 뭐 인원은 어떻고 장소는 어디고 코스는 어떻고 이거 우리 이제 기본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를 쓰셔야 되는데 보도 자료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보고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글을 기사체로 써 주고 싶다 하시면 기사체로 써 달라고 하시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보통은 존댓어로 이렇게 써 주고요. 그리고 관계자의 코멘트도 넣어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시를 보면 요렇게 "당신은 이제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기자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보도 자료를 써 달라." 했어요. 그리고 글은 기사체로 써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 보통은 이제 보도 자료에는 관계자의 그런 코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문사 대표의 코멘트를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요를 그 육하 원칙을 정리한 거를 이렇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지침 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도 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해 가지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편견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가치 판단적 표현을 배제하고 감정적 뭐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 표현을 넣을 때는 "인용문으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 자료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클러드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써 줬어요. "제25회 여성 마라톤 대회 그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써 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쪼끔 음 기획 취지 너무 이제 사실관계만 딱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넣어 준 거에 기획 취지를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얘가 그런 걸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이걸 보면은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쪼끔 더 행사의 취지가 추가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요런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이번 대회는 여성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뭐 국내 대표 여성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하면서 대회는 뭐 선착순이고 뭐 이렇게 특별한 뭐 동행 달리기가 마련되었고 여성 신문사 대표의 이야기도 쪼끔 더 의미를 넣어서 작성을 해 줘요. 그래서 보도 자료 쓰는 게 얘보다는 쪼끔 더 의미를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글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침만 잘 주면 보도 자료를 만드는 거는 쪼끔 이제 쉬워진 세상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목을 사실은 보도 자료를 만약에 배포한다, 기자들한테. 그럴 경우에는 제목을 참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의 글을 기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제목과 각 제목 밑에 부제를 넣어서 제안해 달라. 총 5개를 제안해 달라 하니까 제목, 부제 2개, 제목, 부제 2개, 제목, 부제 2개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하는데 그냥 되게 이 중에서 뭐 제목 하나 뽑고 부제 중에서는 괜찮은 거, 가장 이 프로그램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뽑아 주시면 그 보도 자료가, 괜찮은 보도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제 항상 이제 이 네트워킹 모임 행사를, 그 위너책쓰기 네트워킹 모임을 항상 개최를 해요. 매년 초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3회 모임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서 이렇게 이 보도 자료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아래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요렇게 어떻게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면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지침을 주고 내용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저랑 이제 이런저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제가 이제 마지막 다듬은 다음에 휴먼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발송이 된 게 요렇게 7주간의 전자책 출판 전문가정 모임 성료해서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러드나 뭐 하여튼 챗GPT를 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니까 굉장히 쉽게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꼭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AI하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프롬프트가 만약에 저거는 이제 보고 '아 뭐 이거는 이래. 뭐 좀 이렇게 수정해 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되게 명확한 게 있지만은 어떨 때는 뭔가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때는 그냥 AI에게 물어가면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이제 예시로도 한번 보여 드리긴 할 텐데, 지금 내용이 좀 뭐뭐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은지 의견을 줄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의견을 엄청 잘 줘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 줄래?" 하면 내용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대화창에서 대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는 새로운 대화창에서 대화를 시도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대화창에서 너무 대답이 길어지면 이게 리소스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대화가 뭐 한 20개, 30개씩 길어진다, 그러시면 거기서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요. "지금까지의 대화를 요약해 줘."라고 얘기를 하세요. AI한테 한 다음에 그 대화를 요약한 거를 갖다가 새로운 대화창에 붙이고 나서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시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I는 원하는 답을 한 번에 주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하며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재밌다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또 이것도 실습을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릴리스라는 툴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내용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릴라이스라고도 하고 릴리스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창에 들어오시면, 릴리스 창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요약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은 거를 링크를 넣으시면 돼요. 네, 저는 이 링크를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3가지 팁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내 관련 자료로 된 해외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하는 블로그 글이든 인스타 글이든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제 또 기능을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되게 좋은 게 이제 그것도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되냐면 마인드맵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해 놔서 이렇게 빠르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 요약해서 내용을 일단 요약을 이렇게 쭉 해 줘요, 이 내용을. 그리고 만약에 마인드맵을 누르잖아요. 그럼 보면 효과적인 공부 기술 해 가지고 능동적 해상, 주제 혼합, 복습 간격 해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딱 정리를 해 줘요. 너무 편하죠. 그런 데다가 핵심 요약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리고 얘한테 만약에 내가 핵심 요약도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편하죠, 이런 것들이. 얘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크립트 누르면 전체 스크립트까지 다 보여지고요. 한글로 다 얘기해 주니까 이제 뭐 영어 영상 내가 그냥 틀어 놓고 보기 어려우면 그 스크립트만 쭉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글도 써 주는데, 이 템플릿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그 블로그 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 글을. 또 블로그 글을 누르시면 이 내용에서 "뇌는 어떻게 정보를 저장할 거요? 기억의 비밀 파헤치기. 벼락치기는 노."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요약을 블로그 글에도 올릴 수 있게 쭉 해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연히 이 영상이라는 걸 출처는 밝히고, 이 영상을 내가 뭔가 소개하는 블로그 글이든 이런 걸 쓴다 했을 때 이 글을 복사해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복사해서. 예, 여기 밑에 노트 이걸 복사하기를 누르면 노트가 복사가 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이런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는 AI로 생성을 해 주는데, 뭐 이 이미지 같은 거는 내가 뭐 만들어서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블로그 글 같은 것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이것도 보도 자료 아니면 지금 릴리스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 같은 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실습 문서에 여기에 2번 여기, 만약에 이게 안 열려 계신 분은 이렇게 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여기 실습 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실습에서 보도 자료, 지금 진행하는 행사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제가 여기 위에 이 여성신문 마라톤 대회 이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 마라톤 대회 보도 자료를 한번 작성하는 거를 실습을 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목도 한번 뽑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나는 별로 보도 자료 할 게 없다.' 그러시면 릴리스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여기 그 영상, 내가 해외 관련 있는 영상을 하나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없으시면 한번 여기 링크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 링크를 붙이셔서 한번 요약이나 마인드 맵이 생성되는 걸 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도 자료 혹은 블로그 글을 이렇게 지금 아까 전처럼 캡처를 받아서 한번 올려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분 정도를 드릴게요. 이게 아직 뭐 쉬는 시간도 못 갖고 해서 10분 정도 한 9시 5 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실습이 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고 좀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이렇게 다녀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도 남겨주시고. 네. 예. 말씀 감사드리고 9시 5 분에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습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9시 5 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자리 비우실 분들은 비우시고, 잠깐 저는 오디오를 잠깐 끄고
음.